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제가 좀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가이 코인 그리고 CPT 관련된 뭐 MSC랑 합작을 해가지고 포가이를 뭐 이제 홍보를 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졌으면 트롤베이스랑도 합작을 해가지고 제가 홍보를 한 건가요? 트롤베이스 그때 시가총액 1억인데 지금 12월 달에 거의 900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1, 2억일 때. 순수하게 제가 오로지 다 이제 분석을 한 코인들입니다. 분석을 한 것들. 그 중에서 이제 CPT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6월달에 지금의 페페 엘리트 트레이더 클럽처럼 작년에는 멤버십 그 분들에게 좀 혜택들을 부여를 한 게 뭐냐면, 텔레그램 방에서 저만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엘리트 트레이더 클럽이죠, 디스코드. 그때는 이제 월마다 60만 원씩 됐고, 제가 노력하고 저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굳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만약에 전업이 아니시면 직장인 분들이거나 그러시면 그냥 잠깐 인사이트를 빌리는 정도의 그런 용도기도 했고, 그런 그 멤버십이기도 했고,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많이들 도움이 됐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때는 제가 또 워낙 또 적중주를 잘해가지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레이디 코인 같은 것도 빠질 때 빠지기 전에 잘 빠지게 됐고, 심슨 또 올라갔다가 심슨이 다시 한번 갈 줄 알았는데 심슨부터가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개미들 수급이 많이 물리면은 이거 완전 그냥 던져버리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민코인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구나. 원래 같았으면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들 느끼긴 했거든요. 특히나 선물 포지션이 고 레버리지면 청산을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심증은 있었는데 증거는 없었는데, 그게 뭐 이제 재판이나 판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의심들 했던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그래서 그 중앙화 거래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것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카피 트레이딩은 만약에 거기서 수익들이 많이 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거래소에서는 많이들 트레이딩 해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에 비트맥스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거래 많이 하고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주거나 청산당하는 사람들을 거래소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저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 포가이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그때 멤버십이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어지고 계시는 일기 멤버분들이 지금 이제 디스코드까지 쭉 이어서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그걸 못 버티시고 그냥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와 좀 개인적으로 트러블이 있으셔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서 좀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은 만회의 기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그래서 그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시장이 그냥 상장하자마자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작년에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까지. 그러다가 한번 새벽쯤에 이구버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구버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인데, 이게 그 게이트랑 MEXC 선물에서 엄청 새벽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포가이 재단은 아니고 그 관계자인 것 같았어요. 제가 관계자 그분이랑 연락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저희 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페페 아빠 그 오픈 채팅방에. 제가 지금 카카오톡 방을 안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많다고 했잖아요. 테러 같은 것도 있고, 그 방에서 5명 10명 모여가지고 가즈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분 중에서 포가이 그 커뮤니티 채널의 운영자한테, 저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방에 그 커뮤니티 방 관리자예요. 커뮤니티 관리자. 그러니까 그 채널마다 그런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 관리자를 주는 게 어떻냐라고 해서 그럼 제가 그거 얻으면은 뭐 좋은 게 있나요? 라고 했는데 없대요. 그냥 좀 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그냥 텔레그램 계정 들어가 있으면 그 관리자를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그 약간 좀 이제 직접 관리를 하라고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분탕하거나 그런 것들을 채팅방에 좀 이제 막 19금이나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좀 악성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좀 관리 좀 해달라라고 했고 저는 사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거의 24시간 거의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자는 시간을 제외를 하고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4월 29일쯤에 저는 그때쯤에 받았던 것 같은데 궁금해가지고 매일같이 물어봤어요. 이것도 마지막인데 5월달 포가이 펌핑 언제 되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멤버십 가입하신 또 클러버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장 겪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민코인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냥 뭐만 사더라도. 근데 민코인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코인들이 하락을 했던 시기였어서 그때 좀 이제 궁금했던 게 그냥 펌핑 언제 되냐.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펌핑은 언제 될 수가 있냐. 포가에 언제 펌핑 되냐. 너네가 다 판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질문들을 했는데 저는 그게 곧대로 좋은 그런 사실들이나 정보들을 저한테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채팅방에 한국방에 매니저로 위임을 해줬다 보니까 한국방에 아시아권방, 중국방, 뭐 미국방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관리자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저한테 줬으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집요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장이 좀 계속해서 안 좋아지니까 2주 정도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갑자기 하이 불인데 브로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Are you here? 새벽 2시에요. 2시. Hello bro, what are you doing? Why 포가이 덤프? 이때도 포가이가 덤핑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It's okay soon. 코리아 홀더 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쨌든 자세를 내려가지고 낮춰야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어쨌든 중국인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 포가이 자체가 뭐 중국말 같은 것도 쓰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관리자 그걸 받았던 시기입니다. 포가이가 나오기 전에부터 받은 게 아니고 포가이 덤핑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yes soon. Why 덤핑 리얼리? MEXC 펌핑이라고 하니까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좀 긴 게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게이트 펌프 이 새벽 3시에요. 2시인가 3시에요. 기다렸다가 2주 만에 텔레그램 그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콜라보레이션 비트윈 그 게이트랑 MXC에서 그 펌핑이 되는 거냐? 아마도 메이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그널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 확실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제발 비밀 지켜달라고 했어요. 3월달에 3시에 오전 3시 18분 그리고 6월 13일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GU 펌핑 오고 나서 포가이가 그때부터 펌핑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저희 그때 당시 멤버십 가입하신 지금의 엘리트 클럽원 분들 솔직하게 다 말해드렸어요. 포가이 이거 심상치가 않다. 지금부터 이거 다 그 시그널 받은 거 그 캡처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진이 있거든요. 13일이죠 새벽에 포가이 심상치가 않다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계속 포가이 펌핑 이거 계속 간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2000%가 올랐습니다. 2주 만에. 이때 당시 뭐 포가이도 올라가고 그 페페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우작이나 이런 것도 반등들 하고 터보나 막 이런 애들 있죠 레이디나. 이때부터 일단은 저는 이 재단들의 신뢰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좀 아무런 원래는 그냥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죠. 뭐 본 사이도 아닌데 이 포가이 재단들이랑은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채팅방 매니저였는데 어쨌든 좀 이제 민코인이나 이런 것들 전문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뭔가를 좀 정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000%가 오르기 전에 시그널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저희 그 멤버십 분들이 먼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걸 다 말해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는 저는 안 찍었어요. 6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엄청 찍었을 건데 6월달부터는 민코인 분석 같은 거 안 찍었어요. 계속 하락하니까 이거는 지금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덱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락하니까 안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한 게 고양이 관련된 CPT 이런 것들 화이트 페이퍼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미팅해가지고 미팅을 했다. MEXC랑 게이트를 미팅을 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잡음들이 나오는 게 MEXC랑 게이트 뭐 상장한다 저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미팅을 했다고 저는 이거 받은 거 그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포가이 펌핑하기 전에 저한테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 29일 2주 만에 계속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답변 없고 이거 읽었다가 답변도 없다 보니까 2주 만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거 포가이 커뮤니티방 가면 이 이모티콘 있을 겁니다 아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CPT도 그렇고 포가이도 그렇고 그렇게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포가이도 민코인 불장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펌핑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어느 순간에 민코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펌핑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든 민코인이 지금 모르겠어요. 답변을 드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 그 얘기 드렸잖아요. 선물들이 상장되어 있으면 충분히 다 그렇게 비슷하게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된다. 대응하셔야 된다. 대신에 뭐 홍콩 ETF 그 사이클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언제든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탈해가지고 뒤에서 뒷담하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모든 걸 다 배제를 하고서 그래버리니까 분명한 건 2000% 먹을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것도 멤버십 분들에게만. 그리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밈 사이클 이후에 뭐 페페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해서 페페 커뮤니티도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 뒤에 제 그 사이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것도 사실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가스 코인부터 시작해서 룸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 분석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완전 폄하를 하는 게 뭐냐면 100개 던져가지고 아니면 뭐 1000개 던져가지고 하나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허위 사실이죠. 저는 민코인들 100개 1000개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는 AI 도지, 포가이, 페페코인 그리고 이제 스폰지밥, 트롤베이스, 페페 커뮤니티, BTC2 굳이 따지면 이 정도? 7개? 7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굳이 따지면 그 메인급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 던져놓고서 하나 맞아라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분석한 것들 중에서 웬만한 것들은 완전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간 애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유튜브에 남겨놓고 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캡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아니 100개 던져놓고서 하나 얻어 걸린 걸로 막 그런 거라고 폄하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던 분들이 다 증명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뭐 떡하니 뭐 줄 그어놓고서 이 코인이 펌핑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이클에서 이것 때문에 올 것이다 라고 논리를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박리담회로 뭐 100개 200개 엮어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그런 자본들이 좀 들려가지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본들이.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어쨌든 멤버십 분들이 하락장을 못 버티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겪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남 탓을 한다. 결국에는. 그러면 과연 직접 했으면 그게 손실이 안 났을까? 직접 했어도 손실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니까요. 잘 되면은 본인 탓이고 안 되면은 남 탓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포가이를
2000% 먹었다고 해서 제가 뭐 그것들에 대해서 뭐 베네핏을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어쨌든 그건 개개인들이 그거니까 손실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틀렸다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100%다 맞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막 그 MEV인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전재산 박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무조건 1000% 간 것도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비트마트랑 제휴 영상 그 제휴 트위터로 올렸고 그리고 이제 비트마트 그 시기에 봄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초반에 비트마트 정도 지금 뚫어주면은 얘네도 민코인으로 승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상장은 안 했어요. 상장을. 자, 이런 분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봄코인이 비트마트 초창기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떠먹여 줬었고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그래도 거의 몇백억 가까이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대비해가지고 솔라나 계열 중에 덱스 첫 번째 분석하고 그 이후에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MEV라고. 근데 그 제휴 트위터로 올렸는데 아직도 상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제 잘못일까요? 분석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맹목적으로 그 이유를 찾기에는 남 탓을 하기 이전에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덱스를 안 하는 거예요. 맞췄던 것들 다 그냥 다 배제를 해버리고 잘 보세요. 이게 내 잘못인가? 그리고 저는 이거 얘 무조건 1000% 이상 간다 500% 이상 간다 전재산 박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소액만 하라 했어요. 소액만. 그리고 덱스 같은 것도 제가 어떤 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CX 장에서 수익이 났던 것들을요. 그 수익금으로 여유 있게들 분산을 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CX 장에서 플루키랑 페페로 10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수익이 났으면 4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뿌려놨으면 4천만 원 중에서 1, 2천만 원 그냥 부담 없이 덱스 농사 짓듯이 1, 200만 원씩 뿌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에 뒤늦게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3월 16일 날 트위터가 있고 끊겼거든요. 근데 밈코인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의지가 좀 달려 있는 건데 저는 이거 보고서 비트마트 상장 리스팅 이렇게 하잖아요. 발표했는데 상장을 아직까지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3월 16일이죠. 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볼륨들이 충분히 받쳐줄 만도 했고 상장을 실제로 했다?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왔을 텐데 상장을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제 잘못입니까? 이게 그러면 구라핑인가? 거짓말인가? 이게? 근데 비트마트 또 거래소 트위터 가보면 이게 또 있어요. 실제로. 얘네가 합성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발진들이 의지가 나태해져가지고 볼륨들 들어오면은 본인들이 뒤에서 물량들 팔아내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물론 근데 얘뿐만이 아니고 다른 솔라나 계열들이 다 비슷한 그림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제가 한두 개씩을 딱 이제 그때 나왔던 애들을 다 보면은 아니, 다 똑같아요. 보이시죠? 제가 뭐 따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즐겨찾기 해놨던 애들이거든요. 3월 16일인가 그때 데뷔해가지고 다 이렇게들 다 이런 그림이에요. 보이시죠? 다 똑같다니까요. 이게 MEV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나왔던 애들이 다 똑같아요. 움직임이. 보이시죠? 어떻게 차트가 이렇게 귀신같이 똑같겠어요. 그냥 MEV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분석을 안 하는데도 솔라나는 그냥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솔라나 분석을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태해가지고 보이시면 그냥 다 덤핑해가지고 다 같이들 떨궈 버리는데 이걸 뭐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남 탓하기가 되게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덱스 분석을 안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폄하를 하는데도, 근데 유튜브 하면 숙명이죠. 근데 숙명이긴 한데, 아니 1000개 뿌려놓고 100개 뿌려놓고 한 개 맞았다? 내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그렇게 올린 적이 없는데? 해봤자 뭐 10개 20개? 그 덱스 첫 번째로 분석한 것도 리서치 결과들 다 올렸잖아요. 보보코인이랑 해가지고 딱 6개 했어요. 저 엘리트 클러버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덱스 막 10개 20개 뿌려놓고서 하나만 맞아라 그렇게 했는지 그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 엘리트 클러버 분들이 오직 6개만 했습니다. 6개 하나 맞아라 식으로 이렇게 걸려 뿌려놓고서 하나 맞아라 식으로 간 게 아니고 6개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100개 500개 1000개를 분석해가지고 하나를 맞췄다.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들 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근거를 가지고들 좀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근거를. 그러니까 덱스 같은 것들 이거 분석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도움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잘 맞추고 해도 뭐 하나 삐끗 해버리면 모든 남 탓을 다 책임 전가해버리고, 그러면 본인이 했으면 잘 됐겠지. 본인이 했으면 이미 졸업했겠죠. 본인이 했으면. 좀 제발 좀 그 증명을 하고서 좀 말 좀 해주세요. 본인이 했어도 안 될 거를 왜 남한테 안 됐다고 해서 그거를 책임 전가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가지고 다 유튜버들 영상이랑 분석이랑 이런 것들 남기는 데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이유가.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가면 기절해버리죠. 해외 쪽은 완전 그냥 설거지방인데 시그널방 해가지고. 어찌됐든 덱스 일단 포괄에 관련된 그 내용 그 CPT랑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민코인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 포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금 더 시장을 넓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홍콩 ETF랑 그 반감기가 있는데, 이 두 이슈들이 끝나고 나서 CX장이 저는 무너지고 이더리움 기반 덱스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왔던 게 솔라나 기반이고, 실제로 지금 거래들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수수료 굉장히 싸졌습니다. 뭐 트랜잭션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전이랑 다르게 확실하게 좀 많이 싸졌어요. 근데 그게 과연 유니스왑 그 고소당해가지고 그게 그 문제가 있나요? 유니스왑 거버넌스 토큰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스왑 거버넌스 토큰이 올해 2월 달인가 3월 달에 그 투표 제안해 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유니스왑 토큰을 일정량을 가지고 있으면 유니스왑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들에 대해서 배당식으로 스테이킹한 사람들 제공해 주겠다. 그런 건데,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든 말든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덱스 불장이 와요. 근데 만약에 유니스왑에서 런치패드나 프리세일 같은 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들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스왑 토큰들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해버리잖아요. 불장 상황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또다시 유니스왑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만들어내는 건 재단들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규제나 제재 같은 것들은 원래도 많이들 있었으니까 굳이 뭐 덱스 불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니스왑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 디파이 프로토콜이 그러면 사용자들이 사용을 못하게 할까요? 원래 그런 나쁜 역할들을 원래는 중국 쪽에서 했거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근데 대립관계가 항상 형성이 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미중 패권전쟁 이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나쁜 역할, 착한 역할들을 대립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나쁜 역할을 하는 거고, 특히나 SEC 쪽에서, 그리고 중국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작년부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개방한 이유가 있겠죠. NF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제가 연결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위안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디지털 패권을. 당연히 중국이나 홍콩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겠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랑 홍콩 쪽에서 개방적으로 치고 나갈 것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뭐 3만 달러, 5만 달러 미만까지 안 떨어뜨릴 수도 있다. 대신에 건강한 조정을 하겠는데 83K, 84K에서 60K를 가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에 60K 때 맴돌다가 50K 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던가, 이 두 가지. 그 전전 영상의 두 가지 시나리오, 그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 탓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고 그게 도움이 안 되시고 관점이 바뀐다 이러시는 거면 유튜브를 그냥 보지를 마세요. 유튜브를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낀 건데 전에도 엘리트 클럽원 분 중에서 지금은 나가신 분이거든요. NFT 그거 매도하고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느꼈어요. 뭐냐면 그 사람 닉네임은 말 안 할게요. 또 막 저번에 뭐 구독 취소한다 뭐 댓글 같은 것도 남겼는데 혹시나 구독 취소한다고 해놓고 댓글 또 그 영상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본인이 소개를 하기로는 21년 느프트라고 해요. NFT 불장 때 사가지고 마이너스 80% 90% 손실을 봤대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NFT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메타콩즈부터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그때 딱 초창기에 루나 클래시 펌핑하고서 빅타임 같은 것들 이 사이클들 오디너스랑 해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빅타임이 올라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쯤에서 어깨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그 인사이트를 제가 내놓았을 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갔잖아요. 근데 라이브 방송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빅타임 팔지 말걸. 이게 뭐겠어. 내가 정리하라고 했다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걸 놓쳤다라는 걸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것들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서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잘 되면은 본인 탓, 안 되면은 남 탓. 그게 암묵적으로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질들이. 근데 제가 100이면 100 다 말할 수가 있는 게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만약에 누나 때 그 손실 난 것들 진짜 미친놈이었으면 거래소 찾아가가지고 그 미친 짓 할 수도 있겠죠.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겠지만. 근데 인정을 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도건 잘못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도건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디패깅이 됐고 급락을 했던 거지. 루나코인도 다 먹여줬잖아요. 먹여준 것들은 생각들을 안 하고 덤핑한 것들만 보고서 뭐 사기다 뭐다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레밍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NPC들이. 아니 전에 그 먹여줬던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덤핑하는 거 이거 솔직히 좀 말도 안 되게 덤핑을 하기는 했는데 탈출 기회들은 다 주긴 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킹 이자를 가지고 그걸 좀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스테이킹 이자 보고 똑같이 까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트론의 USDD도 20%가 넘어가는데, 물론 후오비의 운명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남탓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그것도 역으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NFT 그거 마이너스 90% 손실 봤냐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더 올랐다고 그거를 남 탓을 하는 거를 보고 수익이 났던 것들을 다 배제를 해버리고, 좀 많은 걸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뒤에서들 막 이제 막 뒷담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닉네임은 얘기는 안 할게요. 어차피 뭐 구독 취소하시고 영상 안 본다고는 했으니까 제발 좀 그러고 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잘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뭐 손실 나거나 뭐 손실을 놓쳤으면 그냥 뭐 다른 기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서 다음 넥스트를 봐야지. 지나간 것들을 보고서 남 탓을 해버리고 하면은 어찌됐든 일단 유튜브나 이런 것도 사실 덱스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죠? 아무리 그러셔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좀 저도 겪어보니까 이번에도 좀 느낀 게, 아무리 페페랑 플로키랑 뭐 시작을 해가지고 웬부터 시작해서 완전 그냥 펌핑 되기도 전에 숟가락 거의 입에다가 넣어서 먹여주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다음에 뭔가 하나가 흔들려 버리면 그거 가지고들 먹었던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다 남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미보이나 이런 거는 얘네가 구라지, 얘네가 구라지. 얘네가 아니, 3월 16일 날 딱 끊기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솔라나 프로젝트 대다수가 다 이래요. 3월 16일인가 17일 날 이후에 트위터가 없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비트마트에서 상장한다고 이거 비트마트에서도 올렸는데 이거 그냥 포스팅만 써주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비트마트에서도 저도 확인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도 그때 당시 확인을 했는데 글이 지워졌나 모르겠는데. 비트마트 글이 아직도 있나? 컨펌. 아니 글이 비트마트에서 지운 건지 제 영상에는 남겨져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 그 인플루언서들이 글을 쓴 것 같은데 여기서도 비트마트 리스팅 컨펌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상장이 안 되어 있다. 이게 과연 비트마트 잘못인가? 비트마트에서 그렇게 혼동을 주게 쓴 것도 잘못이긴 하겠죠. 근데 뭐 코인 시장이 워낙 이러니까. 근데 솔라나 계열들이 다 그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덱스가 지금 근본적인 애들 갈 애들은 가겠죠. 언젠가는 아니고 좀 길어봤자 CEX장이 죽고서 5월달, 6월달, 7월달 어느 순간에 반전 같은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CEX가 죽어야지만 덱스가 살아납니다. 근데 저는 죽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죽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 처참하게 죽지는 않고 볼륨이 뺏기는 정도겠죠. 비트가 그렇다고 막 1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고점 대비 해가지고 20-30%만 떨어져도 지금 업비트에서도 막 엄청 떨어지는 애들 많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애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걸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랑 있어가지고 과연 내가 앞으로 도움이 될까? 그 사람들이 뭐 그래서 뭐 좋은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최소한의 몇십억 이상 벌어본 아니면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걸 딱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딱 그게 아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지 뭐 그런 판단들이 안 되면 모르긴 하겠는데 어찌 됐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덱스도 마찬가지고 민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대불장이 올 때 사람들 엄청 많아질 때는 저도 그때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때는 참여자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때는 저도 고려를 해보겠는데 지금은 좀 질문들이 좀 그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진짜 애매해요. 제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애매해요. 애매해. 저도 모르니까. 그럼 CX장이 죽으면 덱스 민코인들도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 알았으면 저도 다 팔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없어요 정답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근데 만약에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러면 이런 거는 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페페코인도 떨어질까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네 그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선물이 있고 페페코인에도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바이비트나 바이낸스나 이런 곳들에 선물이 상장되어 있으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비트가 떨어지면 페페라든지 이런 애들 선물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움직여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 정도는 이 논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만약에 CX장이 죽으면 떨어지면 비트가 떨어지면 덱스도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정답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드려요. 진짜로. 그리고 또 2차 랠리가 올까요? 페페랑 플로키랑 그것도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2차 랠리가 오려면 도지는 먼저 갔잖아요. 도지는 먼저 갔죠. 도지는. 그러니까 이게 상승분 대비해가지고 시바이노 오른 거 대비해서 못 올라서 도지가 간 거일 수도 있는데 페페플로키가 간다는 그런 확신을 얻으시려면 시바이누가 2차 랠리 가면은 그때 갈 겁니다. 근데 얘가 안 가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시바이누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바이누가 간다는 거 국내 장들도 좀 먹여주겠죠.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이것도 정말 반반인 게 이거 기사에서까지 다루더라고요. 뭐 SBS랑 뭐 이런 데서 다루는 게 난 그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골 때려요. 그 국내 뉴스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좀 다루나? 아니 트럼프까지 다뤘어. 트럼프 도지 시바 같은 거 이런 거. 아니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거 원래 안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NFT장 끝 무렵일 때 저거 다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신을 못 드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페페플로키 가면은 얘도 가는 건데 굳이 따지면 업비트에서는 한 번씩은 다 먹여줬거든요. 상장을 하면은. 근데 솔직히 시바이누도 작년 2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한 번은 먹여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만약에 시바이누를 한 번 더 먹여주면은 그때는 페페플로키도 2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바이누 무조건 2차 랠리 똑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페페플로키 2차 불장이 갈 겁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항상 대응하셔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시바이누가 2차적인 상승을 하면은 페페플로키가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정도는. 도지까지는 이거는 페이크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도지 상승분이 시바이누 상승분보다 좀 적었어서 얘 혼자만 간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들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명확한 지금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 언제든지 4월 달에는 언제까지요? 4월 달은 4월은 언제든지 치고 빠지고든 정리든 대응하시던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DCA 전략이 알트코인에 지금 성립이 될까는 정말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좀 이제 그 관점을 제시를 해드렸죠. 세이코인이 그 3월달 그 15일 이후 해가지고 여기 이거 회복하면은 다른 애들 다 간다고. 얘 못 가면은 다 못 가는 거라고. 이 3월달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내에서 업비트도 많이들. 어쨌든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답변 못 드리는 거 있으면 제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못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페페 아빠는 어쨌든 진심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모든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정말로 모든 걸 다 이제 담아가지고 넣거든요. 예전에 제가 코인 시장 비트코인 방향 분석할 때도 어떠한 것도 뭐 이제 뭐 반대되는 것들을 넣은 건 없어요. 모든 거 다 100% 진심으로 하는 건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면서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